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어저께는 열 몇 봉지밖에 안 먹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군대라는 게 전 크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 거 망가진 그거만 그쵸, 찍어요. 그쵸. 아무 소용 없어요. 두 차가 잘 보이게 이 도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삥. 이 새벽을 비추는 초생달 오감보다 생생한 뿔돼지가 있는 윤진사가 반대. 그치? 어? 그치? 어? 팡.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그동안 실패한 것은 뭔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구속하는 뭔가 하나의 거대한 구속 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현상금 1,000만 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뵙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네.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아니,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지.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뭐 이제 저랑 무도할 때 이제 마리텔도 뭐 출연하시고 무도도 출연하시고.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예능 출연 잘 안 하세요? 그쵸. 그때는 신기하니까 네. 섭외가 가끔씩 오면은 이제 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아니 가서 그냥 뭐 입이 잘 안 열리고 그냥 네. 좀 변풍처럼 좀 앉아 있다가 오고 막 이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오늘은 또 유퀴즈에 이렇게 또 출연하셨는데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주변인들이 여기 좋은 데라고. 주변인들이? 유퀴즈 출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퀴즈 출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섭외가 많아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죠. 아니 근데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에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든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그러면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무제한. 1,0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아니면 막 어거지로 막 하는 수 있잖아. 그렇죠. 아,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아,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쵸. 그러면은 사실 카드뮴 뭐 이런 거 또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금연 대체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물담배, 아, 맞아요. 시가. 예.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다. 개인 방송에서도 그거에 관해 가지고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자담배 포함이죠. 전자담배 담배잖아요. 전자담배, 찐담배, 그냥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다 담배예요. 금연초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허락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도 실패했고. 옛날에는 방송도 자주 안 키니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금연이 실패한 관계로 금연 0일차. 왜냐면 어저께랑 오늘 피웠으니까. 아 근데 금연 한 며칠까지 가봤어요, 최장? 한 11개월까지는 가봤습니다. 어우, 아까 근데 그 정도면 끊을 만한데. 이게 100일은 웬만해서는 성공해요. 예. 근데 항상 방심할 때 실패해요. 이제 100일 넘었다고 하면 이제 위험한 순간 대충 다 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미디어에서 되게 그 흡연을 굉장히 그 흥미롭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좀 땡기는데 그것 때문에 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석진이 형이 그 이제 금연을 선언을 하고 네. 그 형이 한 3개월 됐을 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흡연을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제가 담배 피고 나서 담배를 석진이 형 차에다 두고 갔어요. 야, 야, 가져가.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형 거기다 놔둬. 내가 다음에 또 형 차 타면 필게. 근데 그 형이 그날 그걸 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그러니까 게. 그게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석진이 형이 금연을 제가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일 행진 중입니다. 1월 1일에 시작한 게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그 남아 있는 건 다 피워야 되지. 버리면 또 환경 파괴되니까. 그게 또 독극물이잖아요. 카드뮴도 있고. 그 보통 그 금연하는 순간에 그거 다 뿌개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너무 그게 퍼포먼스가 좀 상투적이다. 이거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저만의 방식이에요. 11년을 실패했는데 금연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도전은 뭔가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뭐 네. 봅슬레이라든지 뭐 계속 시간을 하죠. 내서 뭐 훈련을 해야잖아요. 연습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개꿀? 뭐라 그러죠? 왕꿀? 왕골. 너무 좋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이제 노담으로 가자. 그래서, 노담? 네, 노담. 난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뭐 담배 얘기는 곧 좀 하고요. 오늘 뭐 담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담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금연 중이라서 그런지 되게 신나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 담배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직 더 이야기가. 예. 네. Prends un peu l'air, écris la vie est belle. Donne-moi ta main.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웹툰 작가를 하시게 됐는지. 사실 이제 디자인과였고 4학년 1학기 때 이제 졸업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한 4학년 2학기가 좀 붕 뜨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토익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취업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만화 그려서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 반응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야후 코리아 웹툰 담당자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연락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웹툰 작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예. 아니 그 저 우리 따님이신 소영 양이 예. 수업 중에 줌 수업 중에 친구에게 이제 아빠를 전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 예, 제가 전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 개인 방송을 또 봐요. 예.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전 웹툰 작가라고 하고 다니냐면 만화 언제 그리냐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서 저 은퇴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엄두가 안 나죠. 아 뭔지는 알겠어요. 예. 한 3년 안 하다 보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만 남으니까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감에 쫓기고 막 또 이야기를 공개 또- 했을 때 아우, 대중의 반응이 또 뭐 이 여러 가지가 네.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만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길. 그냥 인터넷 솔직하다 방송 솔직해. 켜서 채팅창 네. 보면서 즉각적인 다이렉트한 그 리액션 받으면서 뭐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툰에 비해서는 개꿀. 저에 한해서 개꿀. 개꿀. 이게 나에 그냥 한해서는. 제가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요.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에 한해서는 지금 개꿀. 그쵸. 그러니까 웹툰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예. 아니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팔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그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여기까지도 어렵나?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그냥 본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게임 했을 때 더 안 된다고 하면은 이래요. 또 어떻게 와요? 벌써 꿈이. 나 성적 없던 정든 그래프 내기 나의 목적 견적 없는 삶은 오히려 실적 라임을 줄여 아니 근데 좀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가.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은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그쵸.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을.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아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아 이게 잘하니까 되는 거죠. 아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그리고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해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 표정.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치. 그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좀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또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2만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해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2만년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호민 작가님과 두 분이 한 주제로 논쟁을 펼치는 이 친펄 토론인가요? 네. 요게 또 인기가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많아요. 요거 많았었어요. 요거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저 이말년 작가님하고 우리 저 조셉이랑 그래요? 한번 좀 그 침퀴 토론 한번 해보죠. 요거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그러니까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알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아, 그쵸. 그런 테이스트가 있죠. 테이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깻잎을-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아.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 그쵸,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예.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야, 괜찮은데.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그냥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근데 잡아줘야지. 실시간이 아, 2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아니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근데 셋이 내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도 동의하에 네네네.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치열한데요?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도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다른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놀이터네. 예. 그나마 좀 괜찮아. 야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퀴즈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도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심해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pil장을 한 장 한 장 분배를 나눠. 해요. 네. 한 장 한 장 나눠. 배 돌려. 아, 근데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논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진행이 뭐 없어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아,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사 때 서로가 제 일을 신랑 신부께서 성원 선언을 부탁했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둘 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각각 따로 이제 최근에 그 지인 결혼식장에서 했던 감동적인 축사 영상이 좀 화제예요. 자, 우리 그 이말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고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부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보고 좀 감동을 하셨겠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서 말한 거랑 저도 잘 지키기 힘든 거. 저는 좀 사실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또 미안하다고 또 편지를 또 하나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참 또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예.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맞아요.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아빠 왜 쌀을 안 해? 쌀. 이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일상들이 예.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오늘은 뭐 안 나 뭐 일찍 오기로 오늘은 집에 했었는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저 빼고 이제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허해요. 좀 아이와 놀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놀면서 알게 되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실은 지구 멸망에 또 요즘에 꽂혀가지고 진짜로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걔는 좀 집중할 때는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제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얘도 이걸 보고 자기도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뭐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고맙고 그렇죠. 뭐. 작가님의 인생을 네 컷 만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첫 컷은 그 되게 좀 미래가 두려웠던 젊은 학생 때를 그릴 것 같고, 그때는 제가 뭘 해도 어설퍼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과연 나이 먹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좀 불성실하고 그랬었거든요. 체력도 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웹툰 작가 시절을 그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 자신감도 없고, 나도 그래도 좀 필요한 사람이고 뭐가 좀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독자들의 사랑도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이 또 이제 인터넷 방송할 때 좀 더 편하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구나. 좀 더 체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그냥 좀 뭘 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늘어져 있는 좀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어요. 좀 앞으로 미래 좀 약간 좀 더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 어쨌든 계속 편안해지네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유퀴즈? 예스. 자, 다음 4개의 애니메이션을 TV 방영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심이, 아기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 이거 쉽지 않네요. 와, 이걸 순서대로. 영심이, 아기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기공룡 둘리가 맨 앞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달려라 하니입니다.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예.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이. 자, 그러면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이. 이거 맞아요. 자, 맞으면 100만 원 상품 드립니다. 정답은요? 첫 번째가 아기공룡 둘리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가 달려라 하니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셨는데요. 정답도 나라라 슈퍼보드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췄어요. 와, 이거 어려웠는데. 아니 이게 전 딱 듣자마자 이랬거든요. 이악 물고 냈다. 안 주려고. 이악 물고 그냥. 제작비 진짜 이악 물고 아낀다. 자, 100만 원의 상품. 왜 입 짧은 햇님이신지. 친구가 말해줬어요. 제가 먹는 거 보고 언니는 입이 짧다. 왜 한 가지로 이 배를 못 채우느냐. 그래서 입이 짧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원래 입 짧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입이 짧아요. 하나를 잘 못 먹어가지고 많이를 못 먹어요 하나를.
여러 개를 먹어야 이제 좀 성이 차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네네. 배를 채우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네. 아. 본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뭐 햇님 씨도 햇님 씨지만 그냥 미경 씨로 부를게요 저희들은. 아, 네네. 괜찮죠? 네네. 아니 일주일에 방송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생방은 이제 4일 정도 하고요. 하시고요. 밤 10시 정도 이렇게 하고 12시 정도 그 정도에 끝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일정이 좀 되시는지. 치우고 이제 집 청소하면 한 3시 정도가 돼요. 새벽 그럼 이제 주무셔야죠. 아니, 운동해야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 한 6시 정도까지는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새벽 네. 3시에 나가요? 네, 그래서 새벽에 걷는 걸 좋아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는 걸어요? 네, 네. 몇 보 정도 걸으시는 거예요? 보는 안 챙겨봤는데 그냥 저는 정신아. 조세. 그 볼을 물어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 한 12시에서 1시? 그럼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3, 4시쯤에 한 끼 더 먹는 것 같아요, 점심. 점심 간단하게 네. 드세요 아니면? 드세요? 그게 먹방 많고. 진짜요? 그럼 하루 2끼 드십니까 먹방까지?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살짝 약간 다이어트를 살짝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점심을 살짝 조금씩. 그럼 조금 먹는 게 한 어느 정도? 아니 그냥 1인분? 1인분 정도. 어제는 뭐 드셨어요? 어제는 광고여가지고 빵 먹었어요. 빵. 어저께는 얼마나 드셨어요? 어저께는 열몇 봉지밖에 안 먹었어요. 레몬 봉지? 열몇 봉지. 열몇 봉지.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식빵에다가 발라 먹는 거 좋아해요. 잼 같은 거. 저는 버터도 살짝. 네. 버터 반, 잼 반. 해서 반 접었어요. 네. 2개 겹쳐서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접어서. 그렇게 하나만 드시잖아요. 하나. 하나 먹죠. 네. 하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 그렇게 하나 먹으면 딱이죠. 거기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네. 아침이요? 아니요. 그냥 저녁에. 저녁이요? 저녁에. 출출할 때. 왜요? 음식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음식 메뉴요? 네. 하루 종일 생각해, 뭘 하든.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내가 어제, 그제, 일주일 동안 뭐 먹었지? 한식 먹었으면 중식, 일식, 분식 약간 그렇게 딱 골라가면서 계속 해야 되고 제철 음식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제철 그냥 음식. 쉽게 선정하는 게 아니군요. 그죠? 제철 음식 먹어야죠. 이제 우리가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철에 나와. 그렇죠. 맞아. 그때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제철을 또 먹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몇 번 안 남았을 수도. 야, 이게 뭐 나름의 그런 또 철학이 담겨 있네요. 예. 우리가 왜 제철에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그걸 깨우쳐 주시네. 우리 삶이 언제까지 그걸 허락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철 음식은 그때 먹어야 된다. 이거는 또 명언이다. 시기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예전부터 그렇게 잘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죠. 왜요? 집에 이제 일하고 들어오시면 냉장고부터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누가 먹었어? 그 정도로?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치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니까 이제 뭐 잘 먹는다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집에서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먹지 마. 맞아요. 흉본다. 맞아요. 진짜 이런 먹방은 상상도 못하던 시기에. 네, 요즘에도 말씀하세요. 먹방으로 돈 버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죽겠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엄마 몰래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밥을 해요.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먹으려면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네, 쌀을 해서 씻어서 안 쳐서 집에는 또 쌀하고 김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볶음밥 해서 먹고 이야. 이제 증거 인멸해야 되니까 일단은 밥 한 건 다 먹어야 되니까 밥은 다 먹고 그 한 솥을 먹었어요? 네, 한 솥은 다 먹고 그랬었지. 한 솥? 보통 한 4, 5인용 그쵸, 그 밥솥이잖아요. 정도는. 네, 이게 볶으면은 프라이팬에 다 꽉 찼긴 했으니까. 입맛이 없었을 때요? 딱 한 끼 있었는데. 한 끼.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끼.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한 개. 되게 신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삼계탕을 제가 집에 끓여놨던 거거든요. 삼계탕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나서 제가 싱겁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나길래 이게 바로 입맛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또 진짜 맛있게 드시잖아요. 라면 너무 저도 라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네.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햇님 씨만의 라면 레시피가 좀 있다고 그래요? 삼봉 오란이라고 그래서 세봉 플러스 제가 계란 넣는 걸 좋아해요. 달걀 근데 좋죠. 삼봉에 오란.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삼봉 오란 넣어서 그 계란을 안 익혀요. 약간 반숙해가지고. 터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딱 건져서 면을 건져서 계란 노른자를 하나 딱 얹어서 톡 터뜨리면 거기 이제 면에 싹 코팅이 되거든요. 이게 딱 올라올 때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이경 씨가 직접 만들어 먹는 수육 먹방도. 네. 수육 좋아하죠. 제가 아마 첫 방송이 수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수육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콜라 넣고도 해보고 그리고 뭐 오븐기로 사용해서도 해보고 뭐 된장 넣고도 해보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항상 제가 김장 네. 시즌 그땐 항상 수육을 해서 그 김치랑 같이 먹고 아우 맛있겠다. 수육 막 한 거랑 그 김치, 김장김치는. 그럼요. 여기다가 이제 요 빨간 김치도 같이 이렇게 착 올려서 고기를 너무 작게만 잘랐다. 갑자기 너무 배고프네요. 드시고 오실래요? 네? 먹고 오라고? 미경 씨도. 미경 씨. 그럼 두 분이 두 분이 얘기하시면 저 나가서 배고프시죠? 좀 이따가 저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햇님 씨가 또 음식 조합을 이렇게 잘 짜잖아요. 네네네. 예, 요거 혹시 그 이 조합은 실패 없다는 것도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정말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에 김에 스팸 해서 이렇게 먹는 게 그게 조회수도 좋아요. 사실 진짜 배고플 때 흰쌀밥, 윤기 그럼요. 쫙 도는 흰쌀밥, 갓 지은 밥에 두 개.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달걀 밥 위에다가 딱 해서 톡 터뜨려서 김치찌개 국물 두 개 정도 넣고 김치 딱 해가지고 김에다가 와 진짜 깔끔하죠. 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와 미쳐 아주 그냥 미쳐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허기가지잖아요. 먹방 함께 한번. 네, 미경 씨하고. 네. 나 피자 먹고 싶었는데 최근에. 저도 피자 저 피자를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저 미경 씨 쓰시는 컵 아니에요? 네. 제 그죠, 컵에 그죠. 입 짧은 애. 제가 어. PT 선생님한테 배운 뭐예요? 와, 이 조합인데요. 일단 오븐 스파게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거.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얹습니다. 피자 위에요? 네, 살짝 위에 얹어서 이걸 먹는 게 아니고 피자 위에 얹어요? 네, 살짝 얹어서 싹. 그렇죠. 이걸 두 개를 겹쳐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솔직히 보기만 해도 질리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한 번도.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제가 좀 만들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미경 씨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세팅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가 약간 이 스파게티 소스가 약간 이게 싹 싸면서 약간 느끼한 맛도 싹 잡아주죠. 잡아주네요. 네, 살짝 잡아줍니다. 그래요? 약간 토마토 소스가 이 피자의 맛을 그래요? 조금 더 올려줘요. 저는 제가 저는 입장은 네, 보고 싶었어요. 입 작습니다. 제가 입이 작아요. 속 좁은 햇님 아니세요? 속 좁은 달님. 생각보다 크기신데? 괜찮으세요? 입에 맞으세요? 몇 번 씻고 얘기 좀 해요. 심하네. 유영 씨. 네. 괜찮죠. 약간 탄수화물 파티예요. 그럼요. 탄수화물은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죠. 자기님들 이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 이거 괜찮네요. 이 토마토 소스가 진짜. 먹방 중에 팬이 그 후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 팬이어가지고 호통을 한번 치신 적이 있다고. 네. 그때 아마 초등학생인가 어린 친구가 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고. 그 아이가 돈을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니까 분명히 엄마 돈일 거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등짝 후려맞지 말고 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7살 너 돈 어디서 났어? 돈 쏘는 거 아니에요. 7살은 17도 쏘는 거 아니야. 그래, 재밌게 봐요. 혼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팬분이 장난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난치셨더라고요. 아니, 사실 또 뭐 이렇게 또 햇님이 또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정을 쌓아가니까 그분들도 또 이렇게 햇님 방송을 또 믿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광고를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후원창을 없애고 편하게 그냥 보실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냥 대기업 돈 빼먹고 살겠다. 방송 중에 너무 어린 시청자가 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초반에 2016년도인가 그때 2000년대생이라고 자기가 밝히면서 본인이 2016년에 2000년대생이시면 한 16, 17. 그래서 좀 놀란 거예요.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2000년생? 2000년생?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가 저를 본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좀 아줌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아줌마 잘 먹지? 그래가지고 아줌마 잘 먹지? 이게 그 분이 보셨을 땐 아줌마일 수도 있으니까 2000년생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진짜 이제 자식 버리네. 아줌마 잘 먹지? 그 한마디 하고서 이제 많이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 웃긴다. 아줌마 잘 먹지? 아줌마 잘 먹지? 아까도 그 집안이 대식가냐고 여쭤봤는데 아버님께서 하루에 5끼, 6끼를 드시세요? 네, 한창 드실 때는 진짜 5-6개 드시면 항상 주머니에는 빵을 갖고 계셨어요. 아버님께서? 빵을 항상 들고 계시고 커피 하루에 6-7잔씩 드시고 너무 그 정도 드시면 드신다가 아니고 때린다는 표현 쓰거든요. 3잔 넘어가면 그 때린다는 거. 야. 내가 아빠를 닮은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아버님이 이게 너무 웃겨요. 44년생이신데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진짜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배탈 난 적이. 진짜. 지금 현재 그러니까 79년 동안. 네네네네. 저희 어머님의 증언이에요. 니네 아빠는 스트레스도 없나 봐. 배탈도 안 나. 야, 무배탈 집안이시네. 근데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도 라면 한 봉지에 밥 말아 드시고 디저트로 빵 20개를 드신다고요? 근데 20개. 아니 어머니 먹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땡 이런 마트에 이만한 빵 같은 거 박스로 팔잖아요. 그런 거 한 3-4개를 사서 보내드려요. 근데 오전에 제가 많이 갖다 드리면 오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갔는데 그 빵이 2박스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그 한 박스씩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꼭 잼을 또 발라서. 그래서 빵을 진짜 좋아하세요.
한번 괜찮으시면 입 짧은 해님하고 이렇게 좀 어머님 아버님 한번 해가지고 합동으로 먹방 한번. 네, 한번.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밝히는 걸 싫어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호프집을 하시는데 네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 가게가 망하니까 가게 알리지 말라. 너와 이거 뭐. 우리의 삶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음식으로 먹방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먹어보고 싶어 하세요. 그 어머님 하시는 호프집은 절대 이제 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절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동네도 얘기 안 하시고. 네네 싫어하세요. 근데 갔는데 뭐 가게 이름이 햇님이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TV에 입 짧은 해님 방송 나오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줄 서는 식당이나 놀토를 항상 틀어놓긴 하시죠. 그죠. 앞으로 혹시 저기 먹방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먹방이요? 저는 틀리 업방싱 할 때까지. 틀리 언박싱 할 때까지? 언방싱 할 때까지. 발음이 안 되고 죄송해요. 언박싱.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좀 짧아서 언박싱. 언박싱. 저도 잘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어 좀 조세. 월요일, 이후일. 10월. 틀리 업방싱. 옛날에는 조금 어둡게 지낸 시절도 많았거든요. 좀 자신감이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상 뭔가 창피했었고 항상 부끄러웠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좀 등치도 많이 컸었거든요. 많이 커서 어머니도 걱정도 하시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사람으로 봤을 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회사리들이 많이 알아봐 준 거죠. 방송하고 자존감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DM이 가끔씩 오는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계신 분도 되게 DM 많이 오거든요. 항암 하시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제 먹방 보면서 입맛을 많이 찾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거 보면 되게 뿌듯해요. 어떻게 보면 음식은 되게 기본적이지만 생명과 되게 직결된 근데 그거를 저 때문에 그래도 조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본인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데 언니 방송 보고 음식을 좀 드세요. 약간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감동이죠. 옛날에는 나의 단점과 안 좋았던 점이 지금은 장점이 되고 더 사랑해 주시니까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조나단의 여동생,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파트리샤입니다. 조나단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학번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두 분을 누가 사실 이 말투를 보고 왜? 아니 아직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유퀴즈 섭외받고 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은 이제 유퀴즈라고 하니까 너무 몸둘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 너무 좋고 막 해서 몸둘바를 모르고 있다가 저는 혼자인 줄 알고 이제 그러면 혼자냐 하니까 그 파트리샤도 같이 한다. 그제서야 몸둘바를 알았어요. 파트리샤는 어땠어요? 저는 되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오빠가 없으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항상 웃기만 하지. 저 되게 말수도 적고 그런데 이게 맞나? 다시 물어봤어요. 유퀴즈 맞냐고 다시 물어봐요. 아니 요즘도 성이 조씨 이름을 나단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도 이제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조나단이라는 어떤 그 이름이 좀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저의 조씨를 좀 더 궁금해하는 거죠. 어디 조씨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창녕조 씨다 보니까는 저희 쪽에서는 이왕이면 조나단 씨가 만약에 창녕조 씨로 귀화를 한다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광주조 씨로 할 거냐 아니면은 창녕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거냐. 근데 알고 보니까 풍양도 있다. 그러니까 풍양조 씨도 있죠.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한양조 씨도 있어요. 한양조 씨. 그러니까 각 가문의 많은 분들이 우리 조나단의 조를 굉장히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파트리샤를
조 파트리시아. 맞아요. 저 파트리샤냐고. 아, 조 파트리샤로. 어딜 가서 이제 이름이 파트리샤라고 해요. 그러면 아 성을 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 성이 파트리샤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두 분의 성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욤비 조나단이에요. 욤비. 포나 욤비 조나단인데 그냥 조나단으로.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조나단이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한다고 그래요? 아, 예, 지금. 예. 아, 독립하셨어요? 예, 독립을 한 지 이제 10월 7일 날 이후로 이제 한 3달 정도. 어때요, 독립하니까?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일단 독립 자체가 형용할 수 없다. 이게 단어 선택이. 그러니까 너무 좋고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 뭐를 집도 내가 맘대로 꾸미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약간 좀 감성 있잖아요. 일부러 집에다가 타이타닉 포스터 같은 거 해놓고. 예, 그런 것도 해놓고 LP 있잖아요. LP 듣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딱 깔아주고. 인테리어. 지금 어떤 LP가 있어요? 예, 지금 그냥 일반 그냥 라디오가 있는데 LP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파트리샤가 서울 오빠 집 가봤습니까? 어제 이제 저는 진짜 제작진 분들께 너무 고마운 게 네. 덕분에 제가 잤어요 오빠 집에서. 제가 오늘까지 하면 한 3번? 3번 갔어요 3번. 3번 잤어요 3번. 아이, 4번이지. 아 그래 그 4번 해줄게. 4번 했고요. 근데 찐남매 맞네. 찐남매 맞아. 너무 싫어요 자기 집에 자는 게. 왜요? 너무 싫어하고 모르겠어 그냥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혹시 뭘요? 나 때문에 오냐, 내가 보고 싶어서 오냐 내 집에. 아니에요. 저는 오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서울 집이 필요해서 계속 오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돈만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나단이 자기 집이니까 조나단이 있어도 되는 거지. 파트리샤가 오면은 왜 좀 아니 그게 저의 지금 이제 등록상 제 집은 서울에 등록돼 있고 이제 얘는 이제 광주에 등록돼 있으니까 일을 하고 오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면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근데 집이 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동생인데 그 늦은 시간에 하루 정도는 재워주고 아침밥 챙겨주고 용돈은 지어주고 와. 조심히 가. 아니, 저는 혼자의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텐션이 같이 한번 계시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가만히 있어도 뺏겨요, 자꾸 기가. 네, 이 친구가 오면 막 TV부터 시작하고 막 다 널브러지고 막 샤워를 하는데 뭐 비보잉을 하면서 샤워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사방에다 물이. 뭔지 알아요. 아니 뭐 탈춤 추면서 샤워하는 건지. 죄송한데 왜 이렇게 아니 저는 노래를 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이러면서 막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그래서 튀겠구나. 물이 좀 튀기는구나. 혹시 MBTI가 어떻게 됩니까? 저 ENFP. ENFP세요? 조나단 어떻게 돼요? ISFP요. 이게 또 이렇게 많네. 음악 들으면서 잘 샤워 안 하는데. 샤워할 때 듣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샤워할 맞아. 그러면 또 하루가 맞아. 개운해요. 아니 이게 사실 20학번을 이제 우리도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학 생활을 예전처럼 좀 많이 못 즐기셨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20학번이 그 코로나의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와서 거의 다 온라인으로만 듣고 친구들도 뵐 그게 길도 없고 거의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약간 굿윌런팅 되게 좋아해요. 그 영화 되게 좋아해서 백발 교수님이 딱 계시고 저희 수업 들으면서 있다가 Sir, Professor,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좀 묻고 그런 것도 근데 너무. 프로페서 이후에는 한국말이에요. 이게 맞나? 프로페서는 맞으니까요. 맞죠. 프로페서. 우리 두 분이 찐남매 케미로 좀 화제인데 유튜브에 레전드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재밌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께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색깔이 다른데 저는 갈 때마다 제일 어두운 색깔로 주문한답니다. 제일 어둡다니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오빠보다 더 밝아요. 이거를 이제 발라주기 시작해요. 토토닥 피부가 좋지 않아서 이걸로 저의 눈을 칠해 볼게요. 같은 피부에 같은 피부색을 입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둘이 어쩜 그렇게 케미가 좋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케미보다는 네. 저는 되게 싸우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싸우는 건데 네.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티키타카가 잘 맞네 이렇게 생각을 나는 하실 진짜로 때 싸우는 저는 진짜로 싸워요. 저희는 진짜. 아 진짜요? 네, 저는 진짜로 보시는 분이 싸우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러니예요. 남매가 함께 찍고 싶은 CF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좀 알바를 했어서 오. 거기 그 CF를 좀 찍고 싶더라고요. 예. 지금 조셉이 찍고 있는데 뭐 조셉을 밀어내고 근데 약간 M사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 쪽에 근데 저도 해피를 되게 좋아해서 같은 조시고. 근데 정말 나오셨을 때 들고 계셨던 걸 제가 감자를 제가 이거 튀기고 있었어요. 튀기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간 하면서. 그러면 같이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나단 존 파트리시아 해가지고 저희가 빠바빠바빠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좀 느끼는 게 제가 요즘 이제 어쨌든 간에 방송이 진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너무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그냥 광주에서 감자튀기 때가 제일 좋았지 이런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람이 또 그래요. 그래서 와 사람이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 좀. 그 파트리샤도 요즘 오빠가 좀 변한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옷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마트 갈 때 그냥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거지처럼 입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냥 나갔어요. 진짜 편안하게. 정말 왜 저럴까 싶을 정도 옷을 진짜 못 입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근데 요새는 옷을 자기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지 이거 어때? 또 이제 비니 막 쓰고 막 꾸미고. 비니 썼을 때 오빠 좀 멋있었어요. 느낌 나죠? 아유 얘가 이 친구가 진짜 악플러예요. 아니 근데 가끔 우리 파트리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변 친구들 가운데 혹시 너희 오빠 어때?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거나. 네, 그런 친구 있었어요. 오빠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진짜 손절할 뻔했어요. 왜 저래? 정신 차려! 이러고. 찐남매다. 찐남매야. 아니 인간극장이 이제 두 분의 데뷔작인데. 저 어깨 좀 넓지 않아요? 나 어깨 넓은 남자. 그게 너무 잘 웃어요. 모든 사람들이 얘랑 일주일만 살아봐요. 이빨 끝이 다 알아요. 인간극장에서도 이제 가감 없는 찐남의 모습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잘 웃어요. 이제 그 옷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이게 좀 레전드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이 친구가 6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옷을 샀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아베크롬비라고. 알죠. 가죽 제품. 가죽 제품을 제가 딱 그거 사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제가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늦게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때 시험이었어요. 시험 기간.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입고 온 거예요. 내 눈앞에. 제 눈이 뒤집어졌어요. 누구세요? 아니. 맞아. 안녕. 웬일인지 할 말을 잃고만 조나단. 진짜 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좀 진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방에 데려가서 하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카메라가 이미 계셨더라고요. 저를 살렸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카메라가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는 이렇게 막 엄청 제가 뭐라고 했는데 또 인간극장 느낌 아시잖아요. 제가 정확히 닥쳐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근데 인간극장은 조용히 해. 닥치라고. 되게 잘 순화해주셨더라고요. 순화를 좀 해주셨구나. 예.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나단은 파트리샤를 사랑한다. 이런 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진짜 때리고 싶다. 왜 그렇게 생겼냐? 진짜. 그래도 그쯤 하고 물러서는 마음 좋은 오빠다.
이게 저 조나단이 소위 그 암살 개그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개그인데 그렇죠. 이게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암살 개그가.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뭐 제가 뭐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나단이 이거 뭔가 흑심 뿜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잡고 야 흑인 앞에서 흑심 좀 아니지 않냐? 얘기한 사람이 깜짝.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조나단은 어떤 친구인지 말해줘. 조나단. 밝은 친구인가? 원래 어두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조나단이 나단이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개그를 제가, 하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초중고를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좀 느꼈던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해야 되는 게 그쵸. 맞지만은 네. 너무 이게 경직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뭐 그 지역의 흑인 분들이 얼마나 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니까 갑자기 야 조나단도 있는데 왜 흑인 얘기를 해? 야 흑인은 근데 나단이가 얼마나 상처받는다고 안 돼. 이러시는데 흉내를 너무 성대모사가 리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저로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재밌게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인종차별 할 사람은 제가 흑인이 아니었어도 인종차별을 그냥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든 뭔가를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모든 인종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서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저 얼마 전에 좀 깜짝 발표를 했는데 조나단이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했다고 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일단은 제가 8살, 7살 때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초중고를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내면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도 여기 어떤 구성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처음 본 사람한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 가운데서 좀 많은 좀 괴로움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어렸을 때 오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화와 이 나라에 더 깊숙이 갈 수 있지?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계속 뭔가 막 역사나 아니면 문화 막 책도 막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좀 뒤져보니까 한국인들의 생각 그런 책들 너무 이해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봐주시는 주변인들이 기특했던지 저를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고마워서 나도 커서 뭔가 이 구성원으로서 뭔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커서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귀화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어쨌든 간에 군대 에피소드잖아요. 저는 사실 저한테는 군대라는 게 저는 크진 않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저를 받아들여요. 저는 그 감사함이 그 다음에 그냥 주어진 어떤 의무를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 오히려 가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정말 나를 받아준다면 진짜 겁나 그러니까 그 첫날 진짜 겁나 펑펑 울 것 같긴 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 공통점만 한번 좀 드려보죠. 나의 20대 남은 20대를 두 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 하루를 되게 못 살고 이랬어도 내일은 어제보다 낫게 살면은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나단은 어때요? 왜요? 너무 웃겨. 듣고 싶었다는데 왜? 아니 근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인데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더 늦게 일어나는 더 늦게 일어나. 오늘보다 내일 더 늦게 일어나. 내일 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보다 내일 더 어지러나 있어요 지금. 네, 방이. 그래서 이 말 들으니까 방송하셔야겠는데. 예. 나다는 어떤 20대? 저는 솔직히 진짜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제가 좋아하는지도 잘 아직 확립이 또 확실히 모르겠고 내가 아직도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네. 한문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맞으시는 거죠? 설렁탕 전문하면 설렁탕만 팔죠. 네네네. 저도 교통사고 소송만 하니까 전문이 맞습니다. 맞군요. 아니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38만. 유튜브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존 방송에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으셨다고. 제 코너가 위클리 코너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럼 나중에 방송 나올 때는 제가 의도한 포인트가 빠져요. 편집을 하니까. 예, 그건 이제 시간에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시간에 맞추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뉴스 시간이나 한 15분 코너에.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하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나 왜 불렀어요? 안 되겠다. 그럼 정확하게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간에 부여받지 말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루에 블랙박스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7, 80개? 와,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직접 당한 교통사고 블랙박스도 공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당한 거요? 예. 이분이 유료 주차장 주차 관리 아저씨. 예. 차 우리 일행 차를 같이 타기로 했는데요. 예. 네, 저분 차 타고 저는 저 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뒤돌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이고 이런 저때 저 다시 보세요. 저 바로 옆에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저 머리 옆에 벽 아니에요 벽? 벽이 아니라 주차 계단 아우 그럴 콘크리트 계단 모습. 네. 거기에 머리 붙였으면 저희 지금 없죠. 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좌우 이 전방 후방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살짝 붙였어요 옆으로. 네. 근데 넘어졌어요. 살짝 붙였는데 진짜 부딪히면 뭐 진단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망했어요. 왜요? 넘어질 때 어떻게 붙이는지가 중요한데요. 넘어지면서 거기 화단 턱에 딱 붙였습니다. 여기서 콩! 넘어질 일이 전혀 아닌데 스마트폰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걸 붙잡다가 저는 저기서 지금 팔이 먼저 짚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주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100만 원 넘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걸 지키시려고 하다가. 이거 지키다가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차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에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회전 할까 말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7월 12일부터 바뀌죠. 이제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좋죠. 만약에 누가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자, 저기 빨간불이에요. 네. 자, 보행자 한 분이네요. 한 분 건너시고 이제 없어요. 잠깐 섰어요. 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어이구. 네. 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 하니까 빨리 뛰어오신 거예요? 뛴 거예요. 저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은 우회전하더라도 괜찮은데 단속되진 않아요. 사고 나면 독박 써요, 독박. 신호 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12주 진단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네, 그냥 가도 되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저 1차로에 있는 차 보세요. 네. 저 1차로 차, 저 차. 저 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2차로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자, 나는 그냥 쭉 가요. 앞차랑 여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 켜면서 바로 들어오더니 갈 줄 알았는데 뜨악 멈춘다. 으아! 갑자기 멈추네. 왜 갑자기 멈추? 그 앞차가 또 브레이크 잡았어요. 자, 이번 사고 바퀴 4개가 다 들어왔죠. 예.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죠.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박은 게 잘못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저 안전거리 미확보나 요거 때문에 좀 뒷차가 조금 책임이 더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근데 사실 앞차 운전자는? 근데 이거는 봤을 때는 와, 너무 사실 억울하죠.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 그럼 다시 누가 더 잘못? 그냥 억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차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차가 더 잘못. 아, 이거 뒷차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뒤에서 들이받으면 왜 앞을 제대로 못 봤어? 왜 안전거리 지키지 네, 못했어? 맞아요. 그래서 뒷차 100%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뒷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깜빡이를 켜더라도 깜빡이 켜고 뒤를 봐야죠.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켜야죠. 일반 도로에선 30m 전에 켜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선 100m 전에 켜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키잡아서 쑥 들어와서 탁 쓰면은 그렇죠. 그건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차가 잘못이 더 크고요. 다만 그 차 깜빡이 킬 때 혹시 보니까 빵 들어오지 마. 내가 먼저 지나갈게.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맛이. 불박차에게도 한 20%에서 많으면 30%? 실질적으로 저 사건은 앞차 70, 뒤차 30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가 나타날 거예요. 왕복 8철의 넓은 길이죠.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옆에 동그라미 하나 쳐드릴게요. 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상하다. 뭐야? 저 뭐예요? 저거 그 카트 아닙니까? 카트. 예. 저기 왜 와? 저기 왜 왔지? 저기 왜 와? 혼자 왔어요. 저쪽에서 대형마트에 카트 보관소가 있는데 그거 흘러내렸구나. 차고 쳤는데 옆에다 놓은 게 슬슬슬 흘러내려가고 가속도 붙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안전한 곳에 옮겨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거 좀 마트의 잘못이고요. 저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거는 자동차에게 잘못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뭐 아주 깔끔하시네요. 예. 진짜 황당한 영상이에요. 보세요. 고속도로예요. 앞차, 저 흰색 차. 문 열리네요. 문을 왜 열어? 뭐야, 옆에랑 장난치는 거야? 뭐예요, 저거? 싸우는 거예요? 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엉덩이 춤을. 야, 늑대와 춤을이 아니고 엉덩이 춤을. 이런. 다시 들어갔네. 야, 저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저러다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떤 차가 팍 들어오면은 차 휘청하면 당연하죠. 그냥 100% 떨어집니다. 저렇게 위험한 행동하는 차는 멀리, 이상한 차는 거리를 더 뚝 떨어뜨리십시오. 자, 신호가 막 바뀌었네요. 출발합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인다. 또 오토바이 나무. 멈춰.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야. 근데 할머니 카트 오토바이 2대가 이쪽에 차 막아주고 에스코트를 좀 예, 이렇게 에스코트. 할머니. 아유, 힘드시죠? 큰 사고로 막아주신 거네요. 예. 야, 나중에 후방 영상으로 봤더니 완전히 끝까지 다 건너주시더래요. 양측 보험사가 우리 재판하지 말고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에 제보를 해서 변호사님이 정해주는 과실 비율대로 합의하자라는 경우까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싸우지 말고 여기다 그 한문철 변호사한테 올려서 거긴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투표도 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몇 대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식을 쓰죠. 법원의 판례가 이렇고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몇 대 몇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지.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해서 쓴 게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최초의 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한문철 그 변호사면
교통사고 전문가다. 그런 남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아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형사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사사건이요?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아요. 예, 좀 약간 회의도 들고 그러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 모 보험사, 이제 버스공제조합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소송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소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재판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죠. 아니 5년간 1000건의 소송을 맡았는데 판사님이 판결하는 금액 단위까지 맞추셨다고요?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판사실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 판사분이 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만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7,874만 524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똑같네. 와. 판사가 계산하는 거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소문 나갖고 한 변호사는 칼이다 칼. 아니 원까지 똑같았어요. 데이터죠. 데이터의 힘이죠. 저는 그게 많이 하니까 사건도 소송도 많이 했고요. 저한테 거의 다 오잖아요. 한 달에 한 2,000개 정도가 올라오고 그 자료가 모이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아이고 모쪼록 빠른 쾌유 기원하면서요. 이제 보험사 측 대리인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더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저거 내가 계산하면 한 5억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5억인데 제가 4억을 탁 불러요. 4억 불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서도 수임료는 한 20~30%가 아마 또 떼야 될 텐데 그런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내가 언젠가는 한 1000여 건 소송을 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를 위한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싶다. 소송을 준비할 때 인체 골격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의료 재료상 가면은 사람 그 모형 있잖아요. 있죠. 뼈 이렇게 된 거요. 그걸 갖다 놓고 저희 사무실에 대학병원 출신 간호사가 제일 많을 때는 8명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만큼 다쳤냐, 장애가 얼마나 남냐,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부위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이게 여기지? 그거 막 움직여요. 그럼 여기 다쳤다는 거지? 요거 주관절. 그래. 그럼 여기. 여기야? 신경은 어디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참 공부와 진짜 이 노력이 있으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한 2만 장은 좀 안 될 거예요. 최소한 15,000장 이상의 신체 감정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어. 진짜 있어. 보여드려? 열어봐. 보입니다. 이게 27년 동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고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많이 있죠. 진짜 저도 울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울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음주 만취된 차가 중앙선 넘어서 영업용 택시를 들이봤는데 그 기사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들은 7살, 딸은 5살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떠나신 걸 애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더 버시려고 미국에 가셨어. 그렇게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 내일이 생일인데요. 아이고, 이번 생일날 아빠가 장난감 콩순이 세탁기. 아빠가 사주신다 그러셨는데 아빠는 오늘도 안 오시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연을 저한테 적어왔길래 그래서 제가 콩순이 세탁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제일 비슷한 뽀야 세탁기라는 걸 해서 보내줬어요. 또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우리는 다 형제들이 다 컸는데도 좀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빠를 잃은 그 아내와 이제 5살 된 그 딸아이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편지 왔을 때 더 슬펐어요.
이거 아빠 친구가 보내주셨어. 그랬더니 아빠 친구는 좋겠다. 아빠 친구는 미국에 안 가시고 한국에 계셔서.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직접 다 상담을 하니까요. 저는 100%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그 사건은 다 기억을 하죠. 그리고 소송 끝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가끔 이제 안부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5년 됐을까? 개인 보험사가 못 주겠다는 것도 소송에서 또 받았고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꼭 김장철 되면 꼭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분 그 아드님이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도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그분 변호사 됐어요. 예. 기분 좋죠. 좀 흐뭇하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래도 좀 약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이게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모든 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운전을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집에서도 저는 그냥 걸어 다니고요. 어디 갈 때 집사람한테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아유 그냥 오늘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타고 가면서 왜? 근데 사실 옆에서 그러면 더 운전하는 게가. 그래서 집사님 저랑 어디 같이 안 가요. 저는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 앞에 안 서 있어요. 가로수 없으면 전봇대, 신호등 그 뒤에 딱 서 있어요. 왜냐면은 나를 갖다 보호하는 거죠. 딱 서 있다가 그럼 아무래도 다른 사람 건너면 뒤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몇 발짝 가면 그 뒤에 쫄쫄쫄 따라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정신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보통의 사고는 이제 가벼운 이제 접촉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그 넓은 도로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 있고 망가진 그거만 찍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두 차가 잘 보이게 이 도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동영상으로. 그럼 상대가 그럼 그때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뭐 제가 스마트폰 집느라고요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좋죠. 나중엔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 바퀴 삥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 가벼워요. 사람이 툭 쳤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딱 쳐다봐요. 네 죄송합니다.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뺑소니로 몰립니다. 예. 특히 나중에 자고 나니까 아프면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십시다.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걸어요. 그래야 내가 전화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전 뺑소니가 아닙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 도망가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죠. 쫓아가는데 없어졌어. 그럼 빨리 그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 부모가 연락이 오면은 그래야 뺑소니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